선배님 안녕하세요. 마중 나오셨네. 네. 아, 날씨 좋죠. 네, 촬영 끝나고 오시나 봐요, 선배님. 아니, 촬영 미팅 좀 하고. 다음 거. 그 전에 촬영들은 다 끝나셨고? 얼마 전에 네,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방에서 촬영하셨나 봐요. 전주에서 했어요. 밤 촬영을 계속했어요. 이마자 가면서 뿌려가면서 대비해서 배를 그 땅에 올려놓고 이제 짐볼처럼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이거 스포일러 아니에요? 밤 촬영은 스포일러 아니죠. 얼굴 좋으신데요? 뭐 방금 씻고 왔어요. 밤 촬영하면은 이제 제가 아무리 막걸리를 좋아해도 촬영 때까지 못 마시잖아요. 4, 5일 안 마셨더니 괜찮아요? 선배님 자주 가시는 곳이라 그래서 요 동네로 왔습니다. 아, 예. 아지트처럼 귀한 손님들 귀한 만나거나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약속을 좀 집도 가깝고. 사장님 어서오세요. 막걸리 한 잔 주시오. 아유, 잠시만요. 딱 하면 딱 아시네. 막걸리 한 잔 주시오 이러면. 당연하지. 세월이 얼만데. 잠시만 기다려. 그냥 병으로 안 먹고 이렇게 도자기 잔에다가. 멋이지. 근데 그 안에 뭐 대단한 거 들었을 것 같은데 막걸리 들었어. 아이, 막걸리 최고지. 선배님 이렇게 빨리 갑자기. 안녕하세요. 오달수입니다. 그냥 제가 할 일을 하고 왔을 뿐인데 또 퇴근길이라는 컨셉으로 찍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막걸리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안주. 늘 먹던 과일한 요란하게 안 먹어요. 저는 안주를 뭐 굽고 막 끓이고 튀기고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담백하게 그냥 과일로. 진짜 고프셨겠다. 우리 구독자들은 선배님이 왜 어떻게 하다가 막걸리를 좋아하게 됐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원래 막걸리를 드셨어요? 아니면 다른 음료를 드시다가 막걸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술을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30도짜리 소주, 뭐 진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인으로 왔다가 와인을 한참 마셨는데 이게 또 잘 안 맞더라고. 막 머리 아프고 하루에 2-3병씩 마시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막걸리 마시기 시작한 게 지금 거의 한 15년 뭐 넘었어요.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장복을. 박 감독이랑도 그 막걸리 마신 게 보자. 우리가 막걸리 기행 같이 하면서 막걸리 마신 게 벌써 한 시작하면 3년? 벌써 그래요? 제가 그때 처음에 이제 선배님한테 선배님 막걸리 기행하시죠 할 때만 해도 이제 선배님이 작품을 많이 하지 않고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저랑 그냥 전국 떠돌면서 막걸리나 마시죠. 선배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하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빠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선배님. 잠시 중단. 선배님 작업 우선 먼저 하고. 왜냐하면 오랜만에 영화 작업을 하는 게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계속 하는 것들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촬영만 보자 오메시, 보스, 베테랑 2 또 지금 찍고 올라온 거 한 4-5개? 냉전 불황이 되기 전 바로 직전까지 찍었던 거죠. 지금은 뭐 완전 보릿고개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전 영화는 아니니까. 올해 영화를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대단한 행운이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 상황에서도 선배님 또 영화제에 초청받았던데 브뤼셀 영화제. 그게 이제 그거는 저때 찍어놓은 거고 4시만 되면 오는 사람 오는 방문객 바로 옆집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오후 4시만 되면 찾아오니까 나중에 또 이게 처음에 좀 밝게 가다가 나중에 스릴러로 변화하는 그런 작품. 송정호 감독이랑 내 부인으로 나왔던 장영남 씨, 김홍파 선배가 이제 오후 4시만 되면 찾아오는 그 미스터리 인물이구나. 미스터리한 오후 4시만 되면 찾아오는 그 인물이 굉장히 과묵해요. 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무슨 말하면 예 아니요만 대답하고 그냥 딱 2시간 정도 앉았다가 그냥 차 한잔 얻어 마시고 그냥 가는. 처음에 저는 그 시나리오를 주길래 그 노인 역할인 줄 알고 과묵한 노인 역할인 줄 알고 야 이거 거저다 거저 아, 재밌네요 그러면서 한다 그랬지. 내가 그 역할이더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요? 철학적인 용어를 막 써야 되고 상대방이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 계속해서 A4 용지 한 장 반 넘는 막 뭐 그런 대사들도 있고 혼자서 장대사를 막. 완전 연극인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극을 하면 좋죠. 저는 아직 절대 안 할 거지만 원작도 워낙 좋고 하니까 뭐 관객들이 그렇게 실망할 작품은 아니에요.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 영화가? 예. 네, 이번에 선배님이 가시는 거는 브뤼셀 영화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자, 선배님 안주 좀 드세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 집 안주가 다른 감미료 이런 거 없이 건강식? 원래 이런 메뉴는 없어요. 메뉴가. 오빠 동생 하면서 지내는 사장이니까 이렇게 내놓는 거죠. 원래 메뉴에는 없는데. 이제 술병 되는 것도 힘들다. 선배님이 지금 이 모습이 7번 방의 선물 때 모습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10년 됐네. 네, 7번 방의 선물은 10년 더 됐을걸요? 네, 맞아요. 그 꼬마 아이가 벌써. 그쵸. 얼마 전에 한번 봤는데 귀여웠던 애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17살이면 18살인 거예요. 네네. 2013년 12년, 13년, 14년, 15년 선배님이 계속 천만 영화를 발표했어요. 그죠? 그래요. 너무 좋죠. 너무 뿌듯하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포인트들을 선배님이 하는 역할 중에 진짜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선배님이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진지하죠. 네. 엄청 진지하잖아요.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선배님 스스로도 사람들한테 재미를 안겨주는 걸 더 좋아하세요? 어디에서 이제 이 프라이드를 얻느냐면 괴물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제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괴물 보이스, 괴물이 주인공이니까 괴물 보이스 오달수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딩 크레딧에서 벌써 관객들이 또 웃어줘. 그럼 너무 기분이 좋지. 선배님은 늘 영화만 하시잖아요. 드라마를 거의 한 번도 안 하셨죠? 한 2번인가 뭐 하긴 했었죠. 아주 옛날에. 네. 특별히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안 불러주니까 안 그러면 영화하고 뭐 스케줄이 겹친다든지. 그래도 영화가 이렇게 집중하고 조금 쉬어가는 것 그런 것도 좀 있고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저는 영화가 좋더라고요. 선배님 그 연극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죠? 제가 따라드릴게요. 서울에서 연극을 딱 시작하면서 그냥 오달수라는 이름을 딱딱딱 새겼던 거죠. 결혼 전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장인이 연극 배우한테는 딸을 못 준다.
딸도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할게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유공이라는 데서 일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주유소예요.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이제 연봉도 이렇고 뭐 이제 결혼식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해라. 그래가지고 결혼식 하고 3개월 뒤에 제가 사표를 내고 다시 연극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속였네 어른을. 아니 3개월 동안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1년 동안 연극 안 하고 직장 생활 하고 3개월 더 했다는 게 어디야. 결혼하고 3개월 동안 네네네. 일 더 하다가 그만두고 조광아라는 이제 극작가 겸 연출가 남자충동이라는 굉장한 작품이었죠. 유승범 씨도 그 남자 주인공을 했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안석환 선배가 남자 주인공. 1997년도 예, 대학로에서는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저작년까지 앵콜을 계속 하고 배우는 계속 바뀌죠. 저는 이제 앵콜 때 2004년까지만 하고 97년부터 그게 히트 쳐버린. 네. 와, 운이 정말 좋았네. 저는 이 연극에서 영화로 넘어오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박찬욱 감독. 올드보이. 올드보이 그 전에 6개의 시선이라는 작품을 했었어요. 거기에 잠깐 출연했었고 박찬욱 감독 작품에 반나절 했어요. 반나절. 한 몇 개월 지나고 박찬욱 감독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매달 달부터 매달 달까지 좀 한 2-3개월 정도 스케줄을 좀 비울 수 있냐. 그래서 스케줄이 뭐예요? 잘 모를 때니까 시간이 되냐. 그래서 뭐 되지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찍었던 작품이 이제 올드보이. 그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출세작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박찬욱 감독님 작품에 이제 계속 출연을 하면서 박쥐, 뭐 친절한 금자씨, 뭐 아이 보고 지면 괜찮아, 기타 등등 뭐 박찬욱 감독님 작품에는 거의 안 빠지고 아가씨 전까지는. 아가씨 전까지. 그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박찬욱 감독님하고 작업을 제일 많이 하셨네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얘기 해요. 내 삶의 은인은 박찬욱 감독님이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박찬욱 감독님의 그 배우를 보는 한때 이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배우는 첫 번째로 개성, 두 번째 개성, 세 번째 개성.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열어주신 분들이죠.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딱 깨버리는 이제 시대가 온 거고, 개성이 있는 배우들은 이제 살아남는 거지.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선배님 쉬실 때 술을 마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잠깐 뭐 잠깐도 아니고 뭐 몇 년 이제 이렇게 그 쉬는 동안에 이제 뭐 농사 짓고 하면서 그때 진짜 막걸리가 진짜 좋구나. 농사는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해 뜨기 전에 일 끝내고 나면 뭐 보통은 뭐 한 7시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 그때 이제 또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또 그게 또 기가 막힌다. 농사 무슨 농사를 하셨어요 그때? 밭농사였죠. 내가 논농사 지을 만한 그 밭농사면 과수원도 아니고 뭐 토마토, 그다음에 뭐 상추, 상추는 기본이겠고 깻잎, 고추, 뭐 형님 집에 뒤에 이제 산에 이렇게 자기들은 취미로 한다니 그건 취미가 아니고 사람 잡는 일이거든.
이걸 우리가 내다 팔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 먹었거든 그냥. 형님 집 근처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유치원 같은 게 있었다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이렇게 깻잎 뭐 이런 거 따다가 그냥 먹어라 그러면 뭐. 와 되게 좋았겠다 그 유치원은. 농사 유기농으로 지었던 걸 갖다 주니까. 그렇죠. 스쿠터 타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갖다 주고. 근데 거제도에서 계셨으면 사람들이 다 그래도 선배님 그럼 웬만한 국민들이 다 알아보실 텐데 아 오달수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오달수다 그러면 뭐 안녕하세요 뭐 그러고 뭐 이러는 거지. 선배님 그때 농사 말고 또 뭐 하셨어요? 원래 내가 이제 전공이 뭐 디자인이었고 뭐 기본 뭐 대생 정도야 뭐 하니까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강아지 매일매일 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2층 3층이었는데 참 너무너무 신기한 게 2년 동안 보는 똑같은 나무 똑같은 풍경인데도 어떻게 매일매일 다른 거야. 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 볼 때마다 그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꽤 많이 그렸어요 거기서. 그리고 공부도 많이 됐고. 쉼 없이 막 달려오다가 쉴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니까 자연도 보이고 주변도 보이고 이러셨겠다. 그런 것 같아요. 선배님 그 전까지는 힘든 일이 별로 없으셨죠? 삶에서. 가난해서 원래 계시던 분이 떠나시고 이랬을 때는 괜찮으셨어요 선배님은? 그분도 잘 살고 있고 지금 저보다 더 유명하세요. 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고 나도 뭐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후배들 걱정할 정도의 뭐 선배 위치까지는 올라왔고 뭐 연기자로서 수로 잘 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뭐 떠나거나 뭐 그랬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이제 설득을 한다든지 뭐 그러긴 했죠. 그분도 뭐 이러이러한 것을 바라고 뭐 그랬지만 근데 그게 아마 사주팔자에 있는 모양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게 끝나는 인연. 그래라 뭐 근데 지금도 뭐 근데 동화도 하고 애가 있으니까. 벌써 따님이 20대이시죠? 네. 집 앞으로 지가 찾아갈 나이가 됐으니까 참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눈 깜빡할 사이라는 게 우리 애 보면서 우리 딸아이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를 배워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배우지 않을까 뭐 그런 거 걱정하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뭐 다 키웠던지 할머니가 키워주셨구나. 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밑에서 지금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우리 모친께서 연세 제가 막내니까 연세가 이제 80하고 90이 다 되셨거든요. 옛날에는 그 할머니가 애를 안고 키웠지만 한 번씩 가보면 이제 얘가 이제 할머니를 많이 도운다 그럴까? 맞아. 지가 할머니를 안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힘이 좋아도 할머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 보면 되게 기특하시겠어요. 놀랍죠? 막내라서 막내로 자라가지고 엄마하고 제일 가까워요. 제일. 어머니는 다른 형제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부산에 갔다가 오면 그렇게 막 그 어머니 막 우시고 라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왔다가 그 짧은 순간에 있다 가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오는데도 막 우세요? 그냥 막 참 잔인하구나 인생이라는 게. 자주 좀 찾아봐야겠다. 이제 자식 부모 간에 이승에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떤 아들이고 싶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아들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수시로 아무리 바빠도 좀 자주 좀 찾아뵙고 싶고 엄마 밥 실컷 얻어 먹어보고 싶고. 건강하시죠? 건강하세요. 갑자기. 갑자기 선배님 오셔가지고. 할머니가 우리 모친께서는 아직까지 너무 정정하셔가지고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 애를 이렇게 이제 손녀를 키우시다 보니까 가해 수업도 해줘야 되고 근데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할머니 가해 선생님도 또 따로 있었어. 할머니가 불러가지고 자기도 이제 공부를 하신 거지. 와. 산수 이런 거 뭐 수학. 와. 그런 영향이 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정정하셔. 그 나이 또래에 그 어르신들 또래에 비하면 네네. 그 나이에 비하면 뭐 백수는 훨씬 넘기지 않으실까. 저하고 이제 빠당빠당하게 같이 이제 이렇게 먹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진짜 특별하시다. 어떻게 아무리 손녀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 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것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시는 할머니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거 어떻게 보면 바락이라고. 지켜내야 된다. 내가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무감. 바락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악으로 깡으로 그냥 내가 나 아니면 누가 뭐 이랬을 때 이제 그런 오기가 생기고 막 나도 막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딸아이를 맡기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도 하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왜 부산으로 안 가셨어요? 어머님은 더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거제도로 가셨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으면 그 엄마가 더 힘들죠 사실은. 어디 가 있는 게 낫지. 옆에서 뭐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보나마나 막걸리 마셨을 테고. 그게 난 더 불효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형님이야 뭐 형님한테 효도할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신세지기로 하고 한 2년 정도 그렇게 해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고 그때가 진짜 꿈 같아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였는데 근데 그때가 절대로 뭐 나에게 고난의 시간?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길을 채울 수 있는 충전의 어떤 시간. 말이 씨가 된다고 무슨 작품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때 매니저한테 야 이거 계약했냐? 그러니까 매니저가 했대요. 그래서 할 거래. 안 했으면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너무 힘들다. 그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 그래서 그게 말이 씨가 되었지만 저한테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지금 선배님이 상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좋은 시간을 잘 보내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작품을 시작했고 사실 선배님이 무혐의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약 그때 좀 안 꺾이고 그냥 그대로 쭉 갔으면 좀 두려워. 과연 어떻게 됐을까? 너무 잘 나갔었기 때문에 막
한참 막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니까. 조연 배우로서는 제가 뭐 누려볼 건 다 누려봤으니까 그 누린다 하면 좋은 작품, 좋은 감독, 좋은 주연 뭐 이런 양반들하고 뭐 같이 작업을 꽤 오래 했죠. 나같이 이렇게 운 좋은 배우도 드물어요. 조연 배우들 중에서 아마 그 오만해지거나 아니면 건강을 해쳤거나 질렸거나 망했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위로를 해봐요. 했으면 뭐 열심히 잘 했겠지 뭐. 지금 곧 또 영화 들어간다면서요? 영화제로 간다. 여기 이제 가제요, 가제. 여기에는 그 영화가 참 재밌는 게 주조연이 없어요. 분량들이 다 그냥 뭐 비슷비슷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여기 영화제 가는 걸 기점으로 또 영화제를 간다라는 영화도 잘 되고 또 하반기에 열리는 오징어 게임 베테랑 2 다 잘 돼서 선배님을 스크린이나 아니면 이런 브라운관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나는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혹시나 박 PD가 피해를 입을까봐 나는 좀 걱정이 됐었어. 나에 대한 그 완전한 뭐 해방구가 열렸다 그런 건 아직 뭐 증명이 된 게 아니니까. 나는 외래 그랬거든. 나는 왜 쓰지? 나는 외려 퇴근길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팀들한테 내가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퇴근길에 촬영을 응한 이유가 있으세요? 매력이 있어요. 컨셉 자체도 매력이 있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짓거려 보니까 다 받아주는 것 같고 막걸리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요. 선배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배님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선배님하고 이런 시간 좋았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경쟁 부분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돼서. 우리 오달수의 아름다운 복귀전입니다. 선배님의 또 연기가 또 한 몫을 했다고 계속 긴장감을 주시면서 뭐 나름 작품을 하면서 하여간 서로가 계속 그 찾아가면서 감독이나 뭐 오달수하고 셋이서 이제 끊임없이 그 원인을 찾아가면서 뭐 만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잘 나왔나 봐.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경쟁자로 갔겠지. 오달수는 너무 고생했어. 앞꼬드로 판다고. 노인네를 밤에 짓밟고 막. 스포일러. 그 영화제를 갔던 김에 어차피 유럽으로 갔으니까 뭐 여행을 좀 더 다닌다던가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나는 갔다 오자마자 촬영을 더 가는 거야. 다음 작품 지금 또 촬영하고. 촬영 중에 있어요. 내일 빼줘가지고 가니까. 촬영 중에 진짜 이 스케줄
선배님도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촬영 들어가신다면서요? 그냥 끝나고 갔다 오면 나는 집에서 푹 쉬는데. I can translate that one. 감독님이 소설을 읽고 쓴 각색이 너무너무 흥미로웠고 마음의 심리가 아주 섬세하게 변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